안녕하세요.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70 먹은 노인입니다. 저희 집은 대가족이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작은아버지 식구들, 그리고 우리 집 식구들까지 시골 초가집에 옹기종기 모여 살았지요.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살기 좋았지만 제 연배 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보릿고개가 찾아와 배를 쫄쫄 굽는 날도 많았고, 그럴 때마다 산으로 올라가 초금 목피로 연명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도 그때는 사촌들과 친오빠 2명, 그리고 막둥이 남동생까지 산으로 강으로 뛰어다니며 재미있게 놀았지요. 그런데 제가 12살이 되던 해 아버지 어머니는 서울로 올라가 돈을 벌어오겠다고 떠나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없던 시절이라 서울에서 무슨 일을 당하셨는지 50년이 지난 지금도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70이 되었으니 아마 천국으로 가셨겠지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지만 제 할머니는 아버지, 어머니가 행여나 올까봐 해가 질 때까지 마을 입구에서 목이 빠져라 매일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2년쯤 됐을까요? 14살이 되었을 무렵 할아버지가 저를 앉혀놓고 이야기하셨어요. 순자야, 내일 고모가 올 거다. 너 공부도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게 해준다니 고모 따라가 봐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어찌나 설레이던지 밤새 잠도 한숨 못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고모 손에 이끌려 먼 동네로 가게 되었어요. 어린 시절에야 눈에 보이는 건 산하고 강밖에 없었으니 그 동네를 보고는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었지요. 처음으로 버스도 타보고 고모가 왕사탕도 주먹 한가득 사주신 덕분에 즐겁게 갈 수 있었어요. 도착한 곳은 으리으리한 2층 집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좋은 집들이 워낙 많지만 그 당시에는 집안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집이 흔치 않았어요. 그리고 저를 맞이한 사람은 차가워 보이는 아줌마 1명과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 1명, 그리고 저랑 비슷해 보이는 여자 2명이 있었어요. 상황이 낯설어 멀뚱멀뚱 서 있는 저를 보고 고모가 말했어요. 순자야, 주인 아주머니다. 인사드려라. 어색하긴 했지만 속으로 내심 이런 집에 살면서 공부할 수 있다니 마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가 가르치는 곳에 짐을 풀었어요. 그곳은 다락방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2평 정도 채 안 되는 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꿈을 키워나갈 줄만 알고 너무 좋아했지요. 하지만 저의 기대는 그날 저녁부터 와장창 깨졌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주방으로 달려갔는데 그때 한 아줌마를 소개해줬어요. 순자야, 이 복순이 아줌마 말 잘 따르거라. 라는 말에 알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어요. 그저 아줌마가 이것저것 시키는 걸 하기 시작했어요. 순자라고 했니? 앞으로 나랑 일하게 될 거다. 시키는 일 군소리 말고 잘해야 한다. 라고 차갑게 말하는 아줌마의 얼굴은 주름살이 자글자글해 고생을 많이 한 듯 보였어요. 그때부터 점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공부하러 간 게 아니라 식모살이 하러 갔다는 것을요. 다락방에 복순이 아줌마와 함께 첫날을 보내게 되었어요. 아직도 복순이 아줌마 말이 잊히지가 않네요. 순자야, 너도 나처럼 인생이 기구하구나. 불쌍한 것. 그 다음 날부터 복순이 아줌마의 말이 실감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흔들어 깨우는 복순이 아줌마를 따라 주방으로 갔어요. 시골에서 잡일을 도와주기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음식을 차리는 건 처음이었어요. 서툰 손으로 칼질을 하다가 손이 베이기도 하고 잔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차려낸 밥상을 주인집 식구들이 고급스러워 보이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저와 복순이 아줌마는 먹다 남은 음식을 구석진 곳에서 먹었어요. 시골에서는 남자들끼리 따로 먹기는 했지만 그런 경험을 처음 보고는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밥을 먹고 집안을 청소하고 점심을 준비하고 빨래를 했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쳇바퀴 돌아가는 식모 생활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잘 익은 홍시가 식탁에 놓여 있었어요. 빨갛게 잘 익은 홍시를 보니 시골에서 먹었던 기억이 나서 몰래 하나를 훔쳐서 행여나 들킬까봐 창고에서 허겁지겁 먹었어요. 그런데 저와 1살 동생인 미옥이라는 주인집 막내딸에게 딱 걸리고 말았어요. 미옥이는 그 광경을 보곤 쪼르르 주인집 아줌마에게 달려가 일러 바쳤습니다. 그러더니 주인집 아줌마가 복순이 아줌마를 불렀어요. 아줌마, 일로 와봐. 순자가 도둑질하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었던 거야? 라고 화를 내며 복순이 아줌마의 뺨을 때렸습니다. 지금 50년도 넘은 이야기지만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복순이 아줌마는 머리가 땅에 닿을 때까지 주인집 아줌마에게 연신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복순이 아줌마가 순자, 너 이리 따라와 라고 제 손을 잡고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겁에 질려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복순이 아줌마가 저한테 그랬어요. 홍시 먹고 싶었으면 이 아줌마한테 말하지. 다음부터는 아줌마가 몰래 빼놓을 테니까 아줌마한테 꼭 말해. 라고 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요.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시골에서 흔하게 먹는 홍시 한 개도 마음대로 못 먹는 처지라는 것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저랑 동갑인 미자라는 주인집 딸이 저를 불러냈어요. 그전에도 나이가 갑장이라고 나가서 놀자고 제 손을 이끌고 나가려 했던 적은 있었는데 그때마다 주인집 아줌마의 불호령으로 그러지 못했어요. 주인집 딸과 식모가 함께 논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갑자기 홍시를 건네주는 거예요. 순자야, 너 이거 먹고 싶어 했다며? 자, 여기 이거 먹어. 라고 해맑게 웃으며 주는데 전날 혼난 게 생각나서 거절했지요. 그래도 괜찮다며 계속 먹으라는 미자의 성화에 홍시를 먹게 되었어요. 그 전날 창고에서 허겁지겁 먹던 홍시 맛과는 전혀 다르게 너무 맛있었어요. 그러면서 미자는 맛있는 거 있으면 또 갖다 주겠다면서 환하게 웃어주는데 이곳에서 사람 대접을 해주는 사람은 복순이 아줌마와 미자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미자는 저를 몰래 불러내 맛있는 걸 갖다 주었지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나나예요. 지금이야 바나나가 세고 빠졌지만 처음 바나나를 먹던 날 입속에서 사르르 녹는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미자는 저를 자주 불러내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 좋아하는 남자 이야기 등 고민거리를 저에게 털어놓았는데 솔직히 공감을 하지는 못했어요. 매일 청소와 빨래만 하는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미자를 이해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그래도 식모한테 친구 대접해주는 미자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어느 날 미옥이가 도시락을 빼놓고 학교에 갔어요. 주인집 아줌마가 도시락을 갖다 주라는 말에 미옥이 학교로 갔어요. 길을 잘 몰랐지만
시장 근처에 미호기 학교가 있어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학교에 찾아갔는데 수업 중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곤 어찌나 공부가 하고 싶던지 그 교실 속에 아이들 중 한 명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마음이 울적해졌지요. 그리고 미호기에게 도시락을 건네줬어요. 근데 미호기가 친구들한테 인사해, 우리 집 식모야 라고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창피스러워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냇가에 앉아 한참을 울다가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주인집 아줌마에게 엄청 혼이 났지요. 혼나는 게 매일 일상이 되어서 아무렇지 않을 법도 했지만 학교에 다녀오고 난 뒤에는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무서운 결심을 했어요. 바로 도망가기로 말입니다. 전 모두 잠들 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새벽에 몰래 나왔습니다. 하지만 돈도 없고 길도 몰라 한창을 헤맸어요. 집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었지만 날이 밝도록 계속 동네를 빙빙 돌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창을 헤매고 있을 때 갑자기 익숙한 차 한 대가 멈춰섰어요. 주인집 아저씨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저를 잡으러 돌아다녔던 건지 씩씩대며 차에 태웠어요. 결국 잡혀서 집으로 돌아가니 주인집 아줌마는 화가 잔뜩 나 있었고 복순이 아줌마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내가 도망간 것 때문에 주인집 아줌마에게 맞은 게 분명했어요. 소가 도살장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집에 있던 곡괭이로 엄청 두들겨 맞았지요. 사람이 너무 많이 맞으면 감각이 사라진다고 해야 할까요? 피는 나고 감각은 사라지고 그냥 딱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때마침 미자가 학교를 마치고 들어와 그 광경을 봤지요. 미자는 온몸을 던져 주인집 아줌마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자 덕분에 주인집 아줌마가 멈추긴 했지만 저에게 소리쳤어요. 너 5만 원 주고 데리고 온 거 모르니? 도망가긴 어딜 도망가? 한 번만 더 도망가 봐라. 다리 몽댕이 딱 불어놓을 테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몸도 아팠지만 당시 주인 아줌마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5만 원에 팔아넘겼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공부도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게 해주겠다더니 5만 원 받고 팔려온 저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이후론 하루하루 늘 지친 마음이었습니다. 미자의 위로도 와닿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인집 아저씨와 아줌마가 서울에 올라갈 일이 생겼어요. 복순이 아줌마도 시중을 들기 위해 따라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다락방에 지친 몸을 이끌고 누웠는데 주인집 오빠가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말도 잘 없고 매일 책만 붙들고 살았던 오빠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불 꺼진 다락방에서 저는 날이 밝을 때까지 흐느껴 울었어요. 더 비참했던 건 아픈 몸을 이끌고 아침밥을 차려야 하는 슬픈 운명이었지요. 아침밥을 먹는 오빠는 저를 쳐다보더니 눈빛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말하면 죽여버린다고. 청소하며 울고 빨래하며 울었어요. 그냥 딱 죽고 싶다는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복순이 아줌마가 돌아왔어요. 복순이 아줌마는 퉁퉁 부은 눈을 보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지만 그냥 잠을 잘 못 자서 부었다고 둘러댔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도 그날 저녁에 당한 끔찍한 일이 계속 떠올라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복순이 아줌마한테 모두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복순이 아줌마는 한숨을 푹 쉬더니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녁 복순이 아줌마가 조용히 말을 했습니다. 순자야, 조용히 짐 빨리 챙겨라.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멀뚱멀뚱 서 있었지요. 그러자 복순이 아줌마는 뭐해? 집에 안 갈 거야? 빨리 챙겨. 라는 다급한 말에 얼마 되지 않는 짐을 챙겨 복순이 아줌마를 따라 나왔어요. 어둠을 헤치고 복순이 아줌마 손에 이끌려 도착한 곳은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돈 1,000원과 제 고향 이름이 적혀 있는 종이를 주셨지요. 순자야, 날 밝으면 사람들이 많이 올 거야. 그럼 이 종이에 적힌 똑같은 글씨가 버스에 보이면 그 버스를 꼭 타야 된다. 정신 바짝 차리고 무조건 첫 차를 타야 돼. 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복순이 아줌마는 자신이 당할 걸 뻔히 알면서도 저를 위해 희생해 주신 거예요. 그날이 복순이 아줌마와 마지막이었지요. 저는 어렵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돌아가자 모두들 놀란 눈치였습니다. 상황을 다 설명하자 할아버지는 작은 아버지를 시켜 저를 서울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에서 잠도 재워주고 일도 할 수 있는 미싱사로 취업하게 되었어요. 숨쉬기도 힘든 닭장 같은 곳에서 14시간이나 일해야 했고 하루 일당 100원도 안 되었지만 식모살이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그리고 몇 년 후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안경 사업을 했는데 그게 잘 된 덕분에 돈도 많이 벌고 자식도 4명이나 낳았어요. 자식들도 다 장가 시집가고 이제 남편과 편한 노후 생활을 하려고 했더니만 뭐가 그리 급한지 5년 전엔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갔어요. 평생 동반자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니 제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봉사를 마치고 교회 식구들과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나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쓰레기를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진 닭뼈를 빨아먹고 있는데 저는 너무 놀라 달려갔습니다. 요즘 세상에 쓰레기를 뒤져가며 배를 채우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할머니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배탈이 날 수도 있다고 계속 말렸지만 할머니는 막무가내였어요. 그래서 교회 차에 있던 빵을 가지고 와 드렸더니 말없이 잡아채선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찌나 짠하던지 지갑에 있던 돈을 모두 털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할머니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할머니가 어딘가 모르게 낯이 익었어요. 분명히 어디에서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았지만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아 그려려니 했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번쩍하고 할머니의 정체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지요. 교회 끝나고 같은 교회를 다니는 큰 놈을 끌고 할머니를 봤던 곳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록 그 할머니를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해가 질 무렵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했더니 한 곳을 지목해줬어요. 아들과 불이 나게 그곳으로 가서 리어카를 방패 삼아 잠을 자고 있던 그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미자야! 그 소리에 미자는 일어나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쓰레기를 뒤져 음식을 먹었던 그 할머니는 어린 시절 식모살이하던 주인집 딸 미자였어요. 미자라고 아무리 불러봐도 계속 저만 쳐다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5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미자의 얼굴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미자야, 부잣집 딸이 왜 이렇게 있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미자야, 나 순자야. 못 알아보겠니? 너희 집에서 같이 살던 순자. 라고 애타게 말했어요. 하지만 미자는 획 하고 다시 돌아눕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던 큰 놈은 어머님,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지만 어떻게 제가 미자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힘든 시절 사람 대접해준 사람이라곤 미자와 복순이 아줌마 뿐이었는데 항상 마음속에 고마움을 간직하고 죽기 전에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과는 다르게 미자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날은 집에 돌아왔지만 미자가 걱정이 돼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미자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큰놈 녀석이 어미 마음을 알아주고 같이 가준 덕분에 수월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찾아갔지만 미자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아쉬움을 멀리하고 사온 음식을 미자가 자는 곳에 놓고 돌아오기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미자가 마음을 열길 바라는 마음으로 떡과 이것저것을 사서 갔어요. 그런데 미자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순자야, 고맙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찌나 반갑던지 미자에게 달려가 꼭 안아주었지요. 그리고 극구 따라오기 싫어하는 미자를 끌고 오다시피 해서 집으로 데리고 와 몸을 씻겨주곤 우리는 못다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미자는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지냈다고 했어요. 여자 몸으로 이것저것 했지만 잘 안 되어 10년 전부턴 길거리 생활을 했다고 했어요. 더 자세한 게 궁금하긴 했지만 이미 몸도 마음도 지쳐 보이는 미자에게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복순이 아줌마 소식이었어요. 미자야, 복순이 아줌마 소식은 아니? 그랬더니 내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돌아가실 나이가 되었지만 그 소리를 듣곤 슬픔이 밀려와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자는 온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변화하는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날 저는 미자를 데리고 치과로 갔어요. 미자는 이빨이 다 빠져 몇 개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게 내내 마음에 걸렸던 거지요. 치과 치료비는 2천만 원이 넘게 나왔지만 미자에게는 보험 처리가 된다는 거짓말을 하곤 치료를 받게 했어요. 그리고 미자를 데리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미자와 나란히 앉아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자를 만나게 해준 건 하나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목 놓아 기도했어요. 미자는 그런 저를 보고 가만히 있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미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미자야, 나도 남편이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 큰 집에 혼자 있으려니 너무 심심했어.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함께 살자. 라고 말을 했지요. 그러자 미자는 패기치기 싫다고 거부했지만 교회 식구들도 소개해주고 며칠을 붙어 다니니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미자 이모다. 인사드려라. 라는 말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도 큰놈한테 들어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는 미자 이모와 함께 살기로 했다. 하나님이 엄마 심심하지 말라고 천사 같은 이모를 선물로 주신 것 같아. 너희들도 이모 잘 따라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했지요.
자식들은 고맙게도 미자를 순순히 받아들여줬고 이모 하면서 잘 따릅니다. 지금은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합니다. 남편이 죽고 혼자 먹던 앞집 밥상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함께 교회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적적한 마음을 미자 때문에 달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미자가 먼저 죽을지 제가 먼저 죽을지 모르겠지만 큰 놈에게 미리 말해놨어요. 만약 내가 미자보다 먼저 죽거든 네가 어떻게든 미자를 챙기라고 말까지 해놓았어요. 고맙게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큰 놈을 보니 제가 자식 교육 하나만큼은 참 잘 시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자와 행복하게 살렵니다.